다 물려받는 거야.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뭐. 빚까지도. 미성년 자녀들이 그때부터 이미 신용 불량이 되는 경우도 생겨요. 오, 이건 진짜.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 요정 이가은입니다. 가은 씨, 혹시 2013년도 SBS에서 방영됐던 상속자들 혹시 보셨어요? 저 다는 아니고 이게 예. 약간 살짝 다 봤어요. 살짝 다 봤다? 살짝 다 다 본 거네. 상속자들은 왜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상속에 관한 거라서요. 아. 다 알고 계시면서 괜히 먼저 하시더라고. 뭐 상속이라는 게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받고 싶겠죠. 빨리 큰 돈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든 편법으로 이제 증여하고 상속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 반대로 상속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빚까지 떠나야 된다. 빚까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속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떻게 끊어야죠. 어떻게든 끌어야 되겠죠. 그쵸. 어떻게든 빚이라도 안 넘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래서 이때 유용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예요? 한정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저 사실 그 어휘 자체가 처음은 아닌데 되게 네. 생소해요. 보통 뭐 상속 포기 네, 뭐 뭐 이런 그 얘기 정도. 많이 네, 들으시는데 상속 포기. 한정승이 좀 못 들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은 씨처럼 한정승이를 처음 들어보셨거나 들어보셨긴 했지만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네, 꼭 시청해주세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신신당부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변호사님 한정승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상속의 일반론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선 그러려면 이제 우선 용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네. 뭐 많이 쓰긴 하는데 한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죠. 상속인, 피상속인. 야, 뭐가 상속인이고 뭐가 피상속이냐? 이게 날마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네. 상속,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인이에요. 물려받는 사람. 물려받는 사람.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 망인이 네네네. 피상속인인 거예요. 그렇구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네. 상속인이고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입니다. 격한 공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네. 망인의 직계 비속이 1순위예요. 직계 비속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들, 손자, 중손자. 요게 1순위. 네. 그 다음에 2순위가 누구냐면 이 망인의 부모님.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위로 가는 위로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비속은 내려가는 거, 존속은 위로 올라가는 거. 그구나. 예, 네. 그 다음에 3순위가 그 망인의 형제 자매. 그 다음에 4순위가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혈통.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배우자? 배우자. 맞다. 배우자는 따로 순위가 없고. 네. 그러니까 1순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직계 비속. 네, 직계 그 다음에 직계 존속과 동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1순위냐? 자식들하고 그 배우자가 1순위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이들 자식이 없어. 네. 그 배우자만 남아있어. 네. 그때는 부모님, 부모님과 배우자가 같이 받는데 다만 이때 배우자는 가장 여기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자식도 키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줘요. 우선권은 아니에요. 우선권은 아니고 동순이지만 1.5배. 전 사실 1순위가 배우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1.5대 1대 1대 1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만큼 더 받는 거예요. 저 사실 진짜 몰랐어요, 이거는. 그때 그래서 이렇게 상속 순위가 정해지고 네. 상속받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상속에 관해서 3가지가 가능한데 첫 번째가 가장 쉬운 거 상속 포기. 그쵸. 상속 너무 빚이 많아. 우리 아버지가 맨날 빚만 주고 다녀가지고 내가 받기가 싫어. 상속 포기.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단순 승인이 돼요. 다 물려받는 거야.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빚까지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무조건 다 단순 승인이 되네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바로 한정 승인이에요. 한정 승인은 뭐냐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내가 채무를 부담하게 돼서 빚이 있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면 갚으면 되고 없으면 안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재산으로 갚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는 대부분 다 그냥 단순 승인하고 그렇게 보통이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네. 이렇게 하시기 때문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포기는 다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돼요. 되게 사실 3개월이면 촉박한 시간 아니에요?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아까 뭐라 그랬죠? 단순 승인? 그렇게. 원래 포기하고 한정 승인 하려고 했는데 그게 놓치버리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기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기하려고 해도 3개월 안에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걸 몰랐으면요? 몰랐으면 그냥 승인이 되는, 단순 승인이 되는 거지. 근데 진짜요? 한 가지 그 대신 네. 한정 승인 중에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 승인이라는 거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채무를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어. 그니까요.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나중에 알게 됐어. 네. 그럼 빨리 어떻게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3개월 지났기 때문에 포기는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네. 내가 그렇게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걸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 승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거는 뭐 안다는 거, 그거 나중에 그게 결국 이제 소송 가는 경우도 있어. 소송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돈을 갚으라고 날라오던가 네네네. 상속인한테 이렇게 날라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당신이 갚아라. 그래서 나는 원래 아버지가 빚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니까요. 보니까 우리 재산은 내가 물려받은 건 요만큼 쥐꼬리만큼인데 네. 빚은 이만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때 바로 할 수 있는 게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 한정 승인이네요. 그래서 그건 좀 중요해요. 한정 승인은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게 한정 승인인 네. 거고, 특별 한정 승인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걸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게 특별 한정 승인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유두리 있게 법이 그렇죠. 해줬네요. 그렇죠. 아이고 가끔 되면 내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게 되면 날벼락이 이쪽이고 그냥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걸 만들어 놨다는 거죠. 네. 만약에 누가 망이 돌아가시면 이제 재산을 좀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를 따져보시고 상속 포기를 할지 단순 승인할지 아니면 한정 승인할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재산을 알아보겠냐? 저 지금 그거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면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게 있어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게 뭐냐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성남, 평택, 안산 등 이게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이제 재산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예,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서비스 조회를 하면 이제 지금 신청하면 거기서 쫙 나중에 이게 회신해줘요. 그럼 내가 우리 재산 이 정도 있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재산 이만큼 있는데 그럼 채무가 이만큼이고 재산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거 너무 채무가 많으니까 포기해야겠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재산이 좀 더 많으니까 내가 뭐 한정 승인하거나 단순 승인하겠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 궁금한 게요. 돌아가신 후에 그게 조회가 가능해요?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도 조회할 수 있어요? 이게 상속이라는 건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상속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돌아가셨을 때 내가 망인의 재산이 뭔지 모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당한 사유가 되니까 그렇죠, 조회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면 이건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좀 알아봐야겠구나 평상시에. 아니,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왠지 숨겨둔 뭔가 꿀단지라도. 그러니까 뭐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좀 미리 좀 확보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럼요. 그거 아는 순간 아버지가 재산을 안 물려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건 돌아가셨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 아시면 될 거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왜 한정 승인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상속 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알았어. 네. 그럼 뭐 상속 포기해보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상속 순위가 쫙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다고 그랬죠. 1순위, 그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만 쫙 상속 포기해버려요. 왜냐면 나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렇죠. 내가 저한테 상속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상속 포기를 안 한단 말이야. 1순위가 포기하면 그 다음에 같은 동순위에서도 최근친이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포기할 거면 내 자식들, 그 다음에 뭐 그 부모님들까지 다 포기가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들 다 포기해야지만이 아무도 채무를 부담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누군가 안 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다 덤태미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뭐 둘이라고 하면은 네. 그 둘 다 이제 이제 빚이 있는 경우에 예. 상속이 가잖아요. 예. 그럼 한쪽에서는 이제 한정 승인을 내렸어요. 예. 그럼 이제 밑에 자식은 안 받잖아요. 반대쪽에서는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밑에 자식한테는 가는 거예요? 빚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 승인해버리면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럼 다른 밑으로 딴도 마찬가지예요. 직계 네. 비속이 1순위라고 그랬잖아요. 직계 네. 비속이라는 건 망인의 자식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해버리면 나머지는 뭐 포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속 받은 게 되는 거니까. 상속받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상속받았으니까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예를 들면 상속받는 사람들이 상속인이 네. 굉장히 많다. 네네. 예를 들면 상속인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이러면 사실 그냥 상속 포기하면 끝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만 간편한 게 어딨어요. 근데 예를 들면 몇 명, 여러 명이고 자식도 있고 부모님 또 위에도 있고 여러 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 일일이 다 물론 상속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한 사람이 그냥 총대 메고 그냥 한정 승인해버리면 돼요. 저는 이 총대라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니에요. 상속이 똑같이 n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한정 승인하는 게 약간 귀찮은 일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받은 재산들 목록 작성해가지고 이거를 법원에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불편함은 있지만 그렇게 누군가 한 명 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해지고 네. 편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법원에서도 그랬지만 미성년 자녀들이 그때부터 이미 신용 불량이 되는 경우도 생겨요. 오, 이건 진짜. 상속받았는데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아. 근데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포기라든가 한정승이라든가 뭘 한 거에 했어야 되는데 위에서는 했는데 밑에까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단순 승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빚만 떠안게 된 거죠. 이럴 경우엔 특별 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한정 승인 신청할 때는요. 그 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이제 한정 승인을 이제 혼자서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왕이면 예를 들면 조력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본인이 재산 목록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구나. 예. 법원에서 그다음에 심판 결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신고했다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심판 결정을 받아야지 그게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기각될 수도 있어요. 기각될 수도 무조건 있어요? 되는 건 아니에요. 기각될 수 물론 있다는 그런 것도 처음 경우가 알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재산 목록을 제대로 아직 작성 안 했다든가 뭐 이러면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까지 받고 나서 이제 내가 한정 승인을 받은 거구나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단순히 신고만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개인이 신고했을 때 재산 누락되면은 그것도 문제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 대신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 실수로 누락한 경우. 그건 해당이 없고 이제 고의냐 아니냐 물론 그걸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왜냐면 한정 거기 재산 목록이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재산이 있으니까 내 집행에 들어가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결정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면 뭔가 재산을 숨기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 승인한 거로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해. 그래서 당연히 우리 쪽에 나 실수다라고 당연히 주장할 거고 뭐 지가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아니라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거 안 써놨다든가 뭐 이러면 고의라고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소송에 가봐야 판가름 나는 거라서 그럴 땐 변호사님 찾으면 돼요. 그럼 저를 찾으면 됩니다. 결론은 저를 찾으라는 얘기죠. 거산? 거산 말고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거산 필요 없습니다. 저를 찾으세요. 꼭.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셨던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꼭 보내주세요. 모든 고민은 익명으로 처리해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예,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소통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